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실시간 생활안전 IoT 제품과 한국형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라이더스 대표 오민택입니다. 2010년에 산업공학과 입학해서 2014년에 처음 창업을 한다고 서울 합정으로 와서 첫 창업도 해보고 크게 망해서 돈이 없어서 IT 회사에 취업도 해보고 그리고 2017년에는 지금 라이더스라는 회사를 재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더스라는 이름이 그 영문으로 쓸 때는 RIDUS라고 해서 라이드 어스라고 함께 달려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나 자동차 그리고 배와 관련된 무언가를 타거나 운송할 때 저희가 함께 안전하게 달려가자라는 의미로 라이더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다른 대표님들처럼 난 꼭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뭐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강했었어요. 그렇게 전역하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그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벽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라는 활동과 그 창업 동아리 활동이었는데요. 원래 그 처음 창업 동아리를 할 때는 제가 원래 핸드드립을 관심이 많고 오래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그 핸드드립을 한번 할 때 필요한 도구가 너무 많아서 이 도구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창업 동아리를 1년 동안 하면서 3D 프린터도 처음 써보고 시제품도 처음 만들어보고 고객조사, 시장 테스트를 하면서 창업을 1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다음 학기가 되었을 때 그 제 전체 학교 생활을 봤을 때는 꽤 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1년이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아이템으로 매출도 없고 뭔가 정식적으로 출시한 것도 아니어서 기분이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창업 놀이를 해봤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선배, 후배랑 팀을 만들어서 한번 창업에 도전해보자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창업 당시에는 그 이효리라는 셀럽이 미니 결혼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뭔가 결혼이라고 하면은 되게 큰 돈이 많이 들고 하객이 되게 많아야 되고 뭔가 그럴싸하게 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 이효리라는 셀럽의 스몰 웨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꼭 결혼식이라는 게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고 예쁘게 해도 되게 괜찮구나라는 사회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스몰 웨딩을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위메프나 쿠팡처럼 결혼에 필요한 부분만 장바구니에 담아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 그렇게 서울에서 한번 처음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같이 했던 선배가 여행에서 만난 사업가가 그 서포터를 해주겠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합정에 있는 한 건물에 올라와서 3명이서 일을 시작했었고 저는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그 팀을 하차하면서 제 첫 번째 창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좀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창업에서 느꼈던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고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하나도 몰랐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대구에 있는 IT 회사에 취업을 했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서 2017년도 3월에 지금의 라이더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 배웠던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는 저에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성을 잡게 해주었고 저희 라이더스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제가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던 주제 중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한 사람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정보 전달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받아야 했던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정밀하게 사고 지점을 판단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보를 빠르게 안내할 수 있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단순히 통신 모듈과 기울기 센서, 인지 센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작동될 수 있는 시제품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제품을 가지고 실제 소방서와
배와 관련된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제품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해양 그리고 배와 관련된 안전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는 저의 이러한 의도를 사회적 이슈를 활용한 창업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한 고민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에 당시 지금 당장에는 내가 해양 안전과 관련된 시작을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륜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선박까지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목표를 잡았고,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감지 제품과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3월에 다시 한번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업 동아리를 할 때는 창업이 뭔지, 사업 계획서가 뭔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는 실제 런칭과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그동안 배웠던 걸 빨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후회와 미련 없이도 망했고, 재창업을 준비할 때는 그 현실에 대한 주안점을 크게 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안 망하고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에 운영비를 벌 수 있을까?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주안점을 중점으로 두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행하던 자전거 사고를 감지하는 그리고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는 제품과 어플리케이션을 2017년도 말에 출시하게 되었었고, 현재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실시간 웹 및 관리 서비스로 2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템의 특별한 점은 지속적으로 상황 감지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과 그와 관련된 제품 개발에 대한 지난 4년간의 데이터와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현재 진출되어 있는 사업 분야는 사실 다른 사업체에서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다음 제품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가장 큰 포인트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콤부차라고 해서 유자, 복숭아 등 한국에서 재배되는 과일을 활용해 효모 발효를 통해서 유산균 탄산음료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이제 출시를 해서 작은 규모지만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양산을 진행해서 해당 아이템의 특별한 점은 콤부차를 드셔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콤부차 음료 중에서는 맛으로만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제품을 양산하고 판매해서 그 이력을 만들고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만의 생존보다는 고객의 안전 혹은 콤부차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과일을 매입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생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자생적으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구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저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했던 에피소드는 긍정적인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사업을 한다고 서울 합정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다른 대표님의 서포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당시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 계약이란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계약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저 스스로가 대표라는 타이틀 때문에 대표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계약서에 무분별하게 사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인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 팀원들이 이제 납기일이 매우 빠듯한 외주 일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팀원과 다른 대표님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일을 배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는 사실 2017년도에 진행한 U300이라는 창업 경진대회와 도전 K 스타트업을 나가기 전에 2016년도에 같은 기관에서 진행한
창업 비법 노트라는 파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U300이라는 대회를 몰라서 지원을 못했지만 당시 참가팀들이 차려놓은 전시 부스를 보면서 나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었고 17년도에 참가를 해서 운 좋게 통합 본선까지 진출하는 경험을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참여 중보다는 참여 후 저희가 이제 스페인 MWC 박람회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정말 회사가 힘들어서 생계가 힘들었고 이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했던 팀들이 하나 둘 투자를 받고 회사가 견고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초조했었어요. 저희 회사는 언제 무너질까? 난 계속 이 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매우 많았었고 당시에 출시했던 저희 1차 제품이 시장에서 좀 많이 실패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생길 만큼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저 스스로에게는. 그래서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이 매우 강했었는데요. 당시 함께 박람회에 갔었던 집닭의 박성민 대표님과 팜스킨의 곽태일 대표님 그리고 스타스테크향 승찬 대표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었어요. 당시에 저는 앞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된다면서 스페인에서 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던 박성민 대표님과 같은 나이지만 너무나 멋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곽태일 대표 그리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아이템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양승찬 대표를 보면서 나도 지금은 제품이 잘 안 되고 회사가 어려워서 많이 마음이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 심적으로 큰 위안을 얻었었고 그때 짧은 여행이 제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버팀목들이 되어 주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창업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른 분들처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은 제품을 개발할 때는 최소한의 인프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 직원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저 또한 나쁜 말은 안 하고 함께 공동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제 스스로의 기업을 운영할 때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창업을 하고 싶다고 오면은 저는 좀 굉장히 말리는 입장입니다. 이게 뭔가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은 되게 좀 뻔한 패턴처럼 창업자들이 항상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서서 막 투자도 받고 매출도 10억, 100억씩 넣으면서 회사가 잘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현실적으로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아직 매출도 작고 회사 규모도 매우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처음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도 그 담당자 연구원이 전화가 와서 너도 다른 팀들처럼 상을 받았으니까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상 받았던 팀들 중에서 저희가 제일 상태가 안 좋고 회사 규모가 작을 텐데 뭔가 좀 좋고 멋있는 팀들만 해야 다른 학생 팀들이 보고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연구원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너가 업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라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후배들에게 공유해 주는 게 좋은 스토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제 제가 이거 한마디 하러 온 건데 그 창업은 진짜 힘들고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다 막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걸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 정말로 생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당장 그 직원들 월급값이 나가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점심값이 한 끼에 막 6만 원, 7만 원씩 나가니까 이 점심값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창업을 해보시겠다면은 그 U300이나 다른 교육부나 혹은 뭐 다른 부처의 행사나 프로그램에 꼭 많이 참여해보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 학교 내에서 경쟁을 하고 1등을 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학생 시절에는 장관상도 여러 번 받았었고
뭐 창업이나 마케팅 그 외 여러 분야에서 뭐 수상 같은 거는 정말로 뭐 사과 두 박스는 될 만큼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딱 그런 상장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정말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가 다른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 나도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고 도전했었구나라는 스스로의 위안일 뿐이지 그 사회에서의 저라는 포지션은 그냥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고 수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학생분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학교 내부에 있는 경쟁이 아니라 외부에서 저희 같은 외부 업체들과의 경쟁 혹은 전국 단위 혹은 글로벌 단위의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나 이런 곳에서 1, 2등 한 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제가 17년도에 교육부에서 팜스킨이 교육부에서 1등을 했었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2등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등수로 보면 1등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였지만 지금 팜스킨 매출이 저희 회사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제가 처음 창업할 때는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 아이템이 정말로 좋고 정말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그 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에서는 그 회사들이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일 수도 있고 대학생 때처럼 교수님 혹은 동기들이 너는 잘하고 있고 너는 뭐 멋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회사들이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미팅하고 경쟁하고 그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그 현실은 정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U300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힘든 창업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다른 대표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국 단위의 부처 통합이 된 대회가 없었다면은 저는 아직도 지방에서 혼자 궁상 떨면서 매일매일 힘드네 죽겠네라고 투정 부리는 루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대표님들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 대표처럼 열심히 하고 꼭 성공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얻고 도전하시는 것처럼 저도 함께 대회를 했던 집닭이나 뭐 링거워터, 팜스킨, 뭐 스타스테크 등 다양한 형님 그리고 친구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회사로 키워서 부끄럽지 않은 형, 동생 그리고 친구로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앞에 회사분들처럼 막 매출이 100억이 넘거나 투자를 뭐 10억, 100억을 아직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업을 하고 노력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면은 이렇게 평소 연락이 없더라도 편하게 제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시는 형과 동생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와 멘토를 만들어 주신 그 운영진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생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고 뭔가 내 직원의 월급을 챙겨줘야 되고 내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로라도 돈을 벌어야 됐었고 그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뭐 외주 용역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의 시제품 개발 등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가장 먼저 필요했었고 저희는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향후 목표는 첫 번째인 생활안전 IoT 제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을 많이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목표까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한국형 콤부차 아이템을 하루빨리 양산해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농가와 함께 상생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고 싶습니다.